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운대학교의 혁신교수학습센터 소속인 박선희 교수입니다. 앞서 단장님께서 너무 우렁차게 발표를 내용도 내용이지만 힘차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매도 먼저 맞아야 되는 것처럼 어떤 날은 발표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대학은 영천의 신령에 있는 대학입니다. 사실 혁신 교수학 센터에서 저희가 교수법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총장님 의지가 확고하시고 저희가 전문대학 혁신사업 이전부터 이 다양한 교수법들을 이미 훨씬 오래전부터 운영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교과목들이 그 혁신적 교수법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한두 차례 반드시 발표회를 하고 서로 교수님들이 운영한 사례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전문대학 혁신사업 중에 혁신적 교수법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저희 대학에 많이 있지만 제가 또 혁신교수학습센터에 소속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발표는 전반적인 그 사업에 대한 내용보다 약간 스피시픽한 어떤 그 분야로서 이 사례 하나로 저희가 발표를 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네, 발표 주제는 백워드 설계 모형을 활용한 메타버스 기반 운영 사례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먼저 백워드 설계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메타버시티를 기반으로 해서 활용한 수업의 과정들 그리고 수업의 성과, 결론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워드 설계 이미 교수님들 중에서는 운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해당 수업을 하고 나서 교과목과 관련된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최종적인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측정 가능하고 또 관찰 가능한 그러한 그 행동의 변화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백워드 설계 역시도 그 학생들의 실제적인 수행 능력, 어떤 성과들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변화된 그 역량의 변화,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의 변화들을 평가하는 이 평가의 역할을 이 백워드 설계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연결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타일러 모형에서는 그 수업의 목표가 결정이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의 내용들, 학습의 경험들을 선정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평가의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포워드 방식이라면 이 백워드 방식에서는 목표가 설정되는 것과 동시적으로 평가의 계획을 함께 수립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평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죠. 결국 수행 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먼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학습의 내용들, 학습의 경험들, 도구들을 이제 선정하게 되는 절차로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 백워드 설계가 목표로 하는 최종적인 그 목표 학습의 결과는 전이입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 한 내용들이 그 수업에서만 머물지 않고 다른 학습의 내용, 학습의 현장에서도 그것이 그 성과들이 전이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전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핵심적인 개념, 핵심적인 원리를 익혀서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이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해의 그 측면도 6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워드 설계는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해서 그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단계가 되겠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한 목표가 되는 그 역량의 달성 여부를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수행 과제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표를 좀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학습의 경험들을, 학습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3단계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백워드 설계를 제안한 이 위긴스와 맥타이는 우리 교수자들이 이 백워드 설계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몇 가지의 템플릿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목표를 선정하는 1단계에서는 이 보시는 것과 같은 양식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업에서 성취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학습 성과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목표 설정에 해당하고 또 이 성취 기준을 자세하게 풀어서 이해의 측면에서 점검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꼭 알고 가야 할 개념이 무엇인지를 지식으로 설정하고 결국 이 지식이 토대가 되어서 학생들이 수업 후에 나타나게 되는 행동의 변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행동들을 기능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것은 수업을 이끌어가는 과정 안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는 내용들을 질문으로 설정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목표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래스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6단계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이 6단계는 반드시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고 또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수행 과제로 평가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요소를 다른 증거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의 내용과 일치도를 고려하면서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합하게 그 학습의 활동들이 구성이 되었는지를 여기서도 웨올트 요소라고 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점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워드 설계로 운영한 산업복지로는 2024년 2학기에 그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대학에서는 여러 형태의 블렌디드 수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하면서 이제 사이버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이 토의 토론 활동도 하고 또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Q&A 활동을 필수적으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강의실 안에서의 대면 수업에서도 이 웹엑스를 활용해서 일부는 웹엑스로 참여해서 실시간으로 수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 아래에서 이 산업복지론의 다른 비대면 도구에 비해서 이 메타버시티가 가진 가상 공간의 특성들 그리고 그 입체적인 환경 때문에 이것을 적용했을 때 학생들의 그 역량 함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메타버시티를 활용하는 수업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1학년 학생들입니다. 저는 이 수업에서 역량 중에서도 대학의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해서 사전 사후 평가를 하였고요. 메타버시티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 메타버시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떤 경험들을 갖게 되는지를 이 개방형의 질문으로 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 메타버시티 이 수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전에 비교과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활동을 하고 본격적인 수업에서는 영상 시청과 조별 활동 또 배너를 제작하는 활동들을 가상 공간 안에서 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업의 과정들입니다. 9주차에서 11주차를 선택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백워드 설계는 기본적으로 한 차시가 아니라 단원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9주차에서 11주차의 내용은 산업복지 내용 중에서도 지나온 과거 역사에 대한 부분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전망이 이제 주 내용이 되는 그래서 주제적으로 일련의 어떤 과정들로 묶여지는 단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주차에 백워드로 설계를 하고 메타버시티를 적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업의 활동 내용입니다. 9주차에서는 먼저 이제 학생들이 강의실에 입장하기 전에 제가 큐시트에 산업복지와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들어와서 그 영상을 시청하고 조별로 이제 나눠서 나눔 활동을 하였습니다.
10주차에서는 역시 이제 조별 활동을 가상 공간에서 하되 이번에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패들렛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주차의 그 수행 과제인 배너 제작에 앞서서 먼저 산업복지 전망과 관련되는 표를 제안하도록 하였고 11주차에는 그 제안된 표를 메타버시티 광장 안에 모여서 학생들이 배너로 제작하고 그것을 전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비교과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메타버시티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가입하는 전반적인 그 활동들을 하였고요. 학생들은 이 실습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활동들을 많이 해왔지만 또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생소한 감도 있고 또 이 과정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에는 뭔가 이제 성취감과 성장하는 느낌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유한 메타버시티 운영 매뉴얼입니다. 첫 화면부터 해서 가입하는 것 또 광장의 이 내용들을 한번 탐색하게 하였습니다. 9주차에 먼저 백워드 설계 1단계를 설계한 것입니다. 목표 설정에서 제가 목표로 한 것은 이 산업복지의 역사와 전망을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 안에서 메타버시티를 알고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 부분에서는 메타버시티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사용하는 방법들 또 그 안에서 조별 활동 등과 같은 상호작용의 방법들을 알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식들이 바탕이 되어서 학생들은 메타버시티 안에서 조별 활동과 그리고 그 패들렛을 사용하는 것, 또 미리 캠퍼스를 활용해서 배너를 제작하는 이런 기능적인 이 변화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10주차에도 역시 토의를 하게 했고 그 가상공간 안에서 산업복지와 관련된 퀴즈를 풀면서 서로 이제 전망에 대한 이 토의들을 하였습니다. 패들렛을 사용하게 하였고요. 이제 수행평가 과제를 설계하는 부분에서 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그래습 요소를 활용해서 목표와 역할 그리고 수행의 과제들 어떤 기준으로 이 산출물을 도출해야 하는지를 이 시나리오를 작성한 부분입니다. 네, 이 2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그 만들어내는 과제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적절하게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신뢰성 있게 타당성 있게 그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채점 기준표가 되는 루브릭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시티 플랫폼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제 상중하로 이제 평가를 하는 계획을 설계했고요. 그다음에 배너나 표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제의 적합성이나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상중하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주차에 학생들이 제안한 표를 미리 캔버스로 배너로 제작한 모습입니다. 이 배너를 이제 광장에 모여서 이 배너를 전시하고 그 조별로 그 배너 제작한 앞에서 스냅샷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3단계에서 학습의 내용들이 정말 이 적합하게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이 되었는지를 이 체크리스트로 이제 웨얼2 요소를 활용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학습이 나가고 있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또 어떤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지 또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도록 하였는지 또 제가 이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제작물들을 그 수정하고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는지 또 학생들은 이 결과물을 어떤 의미로 평가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요소들입니다. 수업의 성과입니다. 대학의 6시 핵심 역량 중에 창의적 사고, 소통, 디지털 융합의 3가지 측면으로 하위 역량들을 측정했습니다.
학생들이 평가한 결과를 보면 의사 전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모두 4호값이 더 높게 나왔고 그중에서도 정보 활용 능력이 0.95점으로 가장 높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 부분에서는 수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교수자에 대한 평가, 수업 운영의 평가의 순으로 평균값을 제시된 것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업에 대한 인식에서 메타버시티를 경험한 그 경험에 대한 느낌 그리고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5개의 개방형 질문을 했고요. 학생들이 답변한 것들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 메타버시티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또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해서 그 아주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했다는 것, 또 이 메타버시티 공간이 공간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비대면 수업 도구보다 그 집중도 있는 수업이 가능했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다른 수업에서 이 메타버시티 도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었고 특히 논리적인 사고가 많이 향상된 것 같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백워드 설계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행 과제와 평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역량의 향상도를 측정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용이하였고 메타버시티 플랫폼에 대한 그 활용도가 학생들이 아바타로 등장해서 활동하고 또 스냅샷도 찍고 또 조별 활동하는 이런 활동들 속에서 수업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생들의 역량도 향상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메타버시티 안에 이제 그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가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그 미리 캔버스나 패들렛이나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여기 메타버시티 안에서 적용하는 시도들이 좀 많이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수업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과목이었고 또 이 다른 여러 사회복지 분야의 과목들에 적용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타버시티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전 교육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도의 효과입니다. 현재 거의 한 65개 대학 정도가 이 메타버시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그 지난 학기에 교양 과목을 또 학생들이 신청해서 메타버시티 안에서 수업을 듣고 학점으로 또 인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학습자들은 이 자유로운 가상 공간, 이 공간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안에서 좀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고 또 교수자 입장에서도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교수 역량은 점점 더 그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 수업에서 이런 메타버시티를 활용함으로써 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또 함께 교수자의 입장에서도 길러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비대면 도구가 꼭 우리가 갖춰야 되는 요소들이 서로 공유하는 것, 비대면이기 때문에 소통과 협력이 좀 많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메타버시티라는 도구가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협력의 강도가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비대면 도구보다 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메타버시티를 적용해서 백워드 설계를 운영한 수업 사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